뭐 이렇게 연립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층화되고 연립화되면서 이게 과연 이 도시의 그 사업원에 내그리는 하나의 그 새로운 도시 주거로서 볼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붙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연립화, 중층화되면서 이것이 좋은 하나의 유형으로서 진화된 유형으로 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몇 개 단계를 아주 점진적으로 그 초반 계획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유기적 갱신, 근데 유기적으로 진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옛날에 나무도 나무기 위해서 이 마당은 이미 공동의 마당이 됐고요. 여러 가지 형식이 확 달라졌습니다. 사실 개인 가족의 마당에서 공동의 마당이 됐고, 그러니까 물리적 아까 말씀드린 유형의 한 구성 요소인 물리적 형태 또는 공간의 모양새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유형적으로 진화된 것은 의문이 있죠. 이거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저층에는 뭐 사업시설 정도 해서 한때는 이게 국가에서 제일 고급 주거였습니다. 교육 사람들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95년 사진인데 그런 이제 북경에 저런 시도가 있었는데 조금 더 그 서양의 영향, 그 영국이나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더 본질적인 진화를 한 것으로 평가될 만한 것이 샹하이에 나타납니다. 19세기 후반에. 이게 이제 이런 집들인데, 골목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골목을 이제 이쪽에서 이롱이라고 하는데, 밀롱이라고 하는데, 이롱주택이라고 하는 집들이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구이동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사회 경제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큰 가로에 면에서 이런 집들이 들어서고 안쪽으로 이런 도시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런 도시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공간적 실천이 담보되는 그런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발은 그 삼화번이라고 하는 중국 강남 지역의 단독주택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국의 그 타운하우스의 영향도 받고 또 미국의 건축 재료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유형이 생겼는데 샹하이나 텐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이 삼화번이라는 집은 아주 오래전에 그 도시주거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4번에서 이제 앞에 있는 건물 빠진 게 3번인데 이런 게 우리 북촌이나 서촌, 한옥촌 이렇게 밀집된 형태로 있는데 조금 더 이기학적이고 접합 방식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우리 다른 촌인데 그거는 정말 이 길체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소주인데 소주는 길하고 수로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집들이 다 4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 한옥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마당을 하나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둘러싸는 디귿자 모양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운하가 있고 길인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이미 연립화가 진행이 됐어요. 이 소주에서 자생적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중층들입니다. 2층 아래는 상점이 있고 위에 뭐 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수납 공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이렇게 붙는 것까지는 이렇게 이미 다른 도시들에도 있었는데 이게 연립화는 됐는데 중층화되는 것이 상해에서 여러 가지 실험이 일어납니다. 한 서너 시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20세기 전반의 이야기죠. 그래서 1910년대까지 이런 집들이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2층이나 뭐 4층까지 이르는 이런 소위 도시 연립주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평면 구성은 다 기본적으로 3화번을 따르고 3화번의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당이 있고 뒤에는 이제 서비스 야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로 오면서 요 정면 폭이 더 좁아지고 깊어지면서 소위 칸이
잔칸의 그런 구성이 되면서 높아집니다. 그럼 이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위에 테라스 아니면 조그만 이런 진입 마당 같은 것이 형성됩니다. 이제 더 시기가 되면 뭐 좀 그 사람들 얘기로 뭐 신식 그런들이 되는데 좀 외관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그 서마본에 기반한 것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디자인도 바뀌고 상당히 서양적인 디자인 영향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뭐 고전적인 고전 양식의 대문관도 만들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해의 도시 주거의 주류를 이루는 뭐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죠. 이게 이제 또 연립화와 중층화의 문제를 풀면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린 좀 배치도가 좀 그런데 이 골목들의 그 생활 패턴이 다 만들어지게 돼요. 입구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공공시설, 공동의 공간이 구축하면서 이동별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뭐 여기 이제 문을 넣어가지고 이 자체는 하나의 그 단지 형식으로 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활 모습도 되게 1층에 그 가족 공간, 뭐 식사실에 2층에 침실 이쪽에 서비스 부분이 있고 앞뒤로 길로 이렇게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길에 면하는 그런 도시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해가 아주 국제적인 거대 도시로 되면서 이 밀도나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부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주 잘도 부숴가지고 다 없애게 됩니다. 소주도 아름다운 도시지만 문화변을 다 철거해서 다는 아니지만 순환국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00년에 도심에서 상해 도심에서 이런 걸 좀 남기면서 어떻게 도시 조직을 유지할 수 없냐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신천지라는 곳인데 이것은 서양의 건축가들이 개입되고 일본의 건축가들도 좀 참여한 케이스케이 또 이쪽 대학에 상해 이제 동제대학이라고 있는데 동제대학에 있는 그런 설경들 하면서 같이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 남길 것인가, 일용주택 또는 그 조직을, 또는 다 이렇게 거대한 덩어리들로 치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어디를 이런 큰 공간 덩어리 볼륨으로 만들고 어디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과정을 이해했다고 보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도시 가로 체계를 이원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의 역사 도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로 체계가 크게 두 개의 위계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위계를 우리가 골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골목이라는 말이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물론 큰 길에 대한 이름도 있지만 그래서 큰 길과 골목, 또 대로와 작은 골목의 그것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건축의 형식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하나의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여기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여기 제1의 공산당대회가 열렸던 일대 유지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도 아주 과감하게 이루어진 그런 두 가지의 이원적인 논리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로 쭉 따라가면 우리 임시정부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되게 개발, 이런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건물로 만들어내는 이쪽을 살리면서 대체적으로 이것들을 양립시키는 그런 뒤집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다 남겨보겠다고 한들 이것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도시 조직으로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죠. 2000년에 이제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이론부터를 그대로 남기면 아닙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큰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걸 좀 만들고 보조적으로 보관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껍데기만 좀 남는데 그래서 새로운 도시 용도에 맞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용주택으로 사실은 이 이전에 이런 일용주거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주거단지를 몇 개 만들었어요.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다방도 있고 그래서 별다방이라고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일본 교토의 모습인데 이제 도시의 시작은 이상훈 교수님 말씀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동아시아의 도시의 기본적인 모형은 주례 보건기의 이런 틀을 따르고 있고 이 교토가 이제 그런 곳이죠. 피해할 경우 그리고 에도 공격이죠. 에도도 이제 그런 도시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이런 막다른 골목들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를 가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의 그런 도시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지형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지형의 문제, 이것이 이제 뒤에 우리 한국 도시의 주거에서 크게 중요성을 갖는 큰 하나의 팩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큰 길은 이렇습니다만은 이 큰 길을 조금만 접어 들어가면 이제 소위 위계가 다른 그런 골목